스페인 문학 연구의 개척자이기도 한 민용태 선생. 민용태 선생이 이 코르도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곳, 아름다운 꿈의 고장, 고향,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는 미지의 공간,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 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낭만주의적인 먼 곳의 그림을 촉발하게 하는 장소성의 개념으로서의 코르도바다. 싫어하는 인생공부, 송희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희복입니다. 오늘은 좋은 시 한 편 들고 왔습니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기사의 노래입니다. 이 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전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의 노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코르도바 머나먼 외로운 곳. 마른 검은 조랑말, 다른 휘영청 크기만 하고 등짐에는 올리브 열매 몇낫. 길은 알아도 영원히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리. 평원으로 바람 속으로 마른 검은 조랑말, 다른 새 붉은 핏빛. 그곳의 첨탑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죽음. 아, 머나먼 길이여. 아, 내 장골의 조랑말이여. 아, 코르도바에 도착하기 전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네. 코르도바 멀고도 고적한 곳. 어때요? 잘 들어보셨습니까? 이 시는 국내에 몇 가지 국역본이 나와 있어서 이것을 참조해서 제가 우리 말의 어감에 맞게 다시 쓰기를 시도해 선을 보였습니다. 제목은 기사의 노래고요. 시인 이름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이렇게 규범적 표기법은 이런데요. 실제 원음 가까이는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이렇게 발음되어야 좀 가까운 원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르카는 젊은 나이에 정치적인 어떤 암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시인이었습니다. 20몇 년 됐네요. 1990년대 중후반인데 영화가 한 편 있었죠. 그라나다에서의 죽음.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좀 긴 원고를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영화 평론이죠. 막 그런 어떤 인연이 있고요. 로르카는 스페인에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고요. 북에는 집시고 모교가 아마 이슬람 계통이라고 하던가. 어쨌든 출신 성분이나 여러 가지 안에 행적이나 시세계를 보면 좀 다문화적인 성격을 가진 시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기사의 노래인데요. 기사가 노래했다는 거. 기사란 말 자체가 중세를 뜻합니다. 중세 외에는 기사가 없었거든요. 기사 계급의 몰락과 더불어서 중세가 몰락하고 근대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사라고 하면 중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중세풍입니다. 중세 시대의 옛 이야기, 서사장르가 바로 로망스라고 합니다. 이 로망스를 개석한 서사장르가 소설이죠. 그래서 소설을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소설을 로망이라고 합니다. 영미권, 영국과 미국에서는 로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소설을 두고 스토리니, 노벌이니, 픽션이니 이런 말을 쓰지만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서양 국가들은 소설을 로망이라고 하고 그것은 중세의 이야기, 로망스를 개성했다 해서 로망이라고 합니다. 기사 이야기가 나오고 뭐 이렇게 로망스가 나오고 하면 낭만적인 정조의 분위기고, 근대의 문학 예술 사조 중에서 중세풍을 쫓는 사상적 조류를 두고 낭만주의라고 한다. 낭만주의는 한자적 표현인데 이것은 로망티시즘, 영어로 하면 로맨티시즘, 이 말에서 낭만주의라는 말을 갖다가 한자로 엄차한 말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로망이라는 말을 지금 또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대통령도 여성 장관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말이 많아가지고 이 엘리트 여성의 로망이라는 말을 갖다 썼는데, 우리 로망이라는 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로망이라 하면 소설 외의 뜻은 없는데 이때는 꿈, 이상, 소망, 선망 이런 뜻으로 쓰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원래 저 서양 언어에 로망이란 말은 소설 외에는 딴 말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낭만주의, 로맨티시즘을 번역을 하면서 로맨을 갖다 노만주의라고 해서 우리나라 백철 선생의 신문학 사조사 1948년에 수선사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게 낭만주의라고 하지 않고 노만주의라고 되는데 이 노만, 한자로 노만의 일본 사람이 처음 엄차한 한자어인데 이것을 일본말로 읽으면 로망이 됩니다. 여기에서 온 말입니다. 노만이라고나 하는 한자어를 일본어로 읽으면 로망이 되니까 그러니까 낭만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로망이라는 말을 일본적 조어다. 그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뭐 대통령도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써서는 안 되는 말이다. 어쨌든 이 시는 기사의 노래니까 중세풍의 시고요. 20세기 시인이 스페인이라는 공간적 배경과 중세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서로 합쳐서 시 공간적으로 엮어서 만든 서정시다. 중세 중후기에 기사 중에서 음유 시인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때 기사의 노래라고 했으니까 이 기사는 음유 시인이다. 시인입니다. 기사 계급의 출신 성분으로 한 시인이다. 이게 좀 이따가 시간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스페인에서 음유 시인을 후글라르라고 하는데 주로 구전서사시를 얽거나 읊조리거나 낭송하거나 노래하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중세의 음유 시인은 유럽에서 대체로 처음에는 기사들을 했다가 뒤에는 평민으로 넘어갑니다. 평민가객이라고 하죠. 그거는 좀 시간상 안에 아껴야 되니까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만 시를 봅시다. 코르도바는 스페인에 있는 실제의 지명 이름입니다. 18세까지만 하더라도 산적이 숨어 있다가 산길을 가로막고 하기 때문에 아주 산적들이 많았어요. 제 명예 가지 못하는 곳이다. 목숨 걸고 가는 곳이다. 하는 뜻의 사실에 착안해서 선시라고 해요. 로르카가. 코르도바. 그래서 머나먼 외로운 곳. 시적 하자는 로르카 자신이 아니라 중세의 기사입니다. 시적 하자와의 어떤 공간적 거리로 인해 외롭다는 겁니다. 마지막 그 연을 보면 고적하다라고 약간 이렇게 제가 뒤틀어 놨습니다. 뭐 외롭다와 고적하다는 서로 비슷한 말이니까 이 왜 외롭거나 고적한가? 시적 하자와의 공간적 거리로 인한 격절감 때문에 외로움의 정서, 고적감의 정서가 발생했다 보면 되겠고요. 시인이고 뭐 시인으로 유명합니다만 스페인 문학 연구의 개척자이기도 한 민용태 선생. 민용태 선생이 이 코르도바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 실제의 지명이지만 땅 이름이지만 상징적인 공간으로 보았습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곳, 아름다운 꿈의 고장, 고향, 영원한 사랑이 기다리는 미지의 공간, 뭐 이런 것을 상징한다 라고 한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낭만주의라고 하는 이 문해 사조의 그 대표적인 정서 중에 하나는 먼 곳에의 그리움입니다. 먼 곳에 대한 그리움, 먼 곳으로 향한 그리움, 낭만주의적인 먼 곳의 그리움을 촉발하게 하는 장소성의 개념으로서의 코르도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샹그리라 뭐 유토피아 이런 거랑 같은 거? 그런 거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자, 낙원 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낭만주의라는 것이 그런 것을 추구한 거거든요. 낭만주의는 현실과 이상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겨나는 격차감, 격절감 이런 것 때문에 비롯되는 문학적 사조이거든요. 이연 볼까요? 말은 검은 조랑말. 우리가 보통 기사라고 하면 조랑말 안 타고 경주장의 말을 연상케 하는데 뭐 여기는 조랑말이네요. 말은 검은 조랑말. 달은 희영청 크기만 하고 덩짐 배낭을 말합니다. 올리버 열매 맨낫. 길은 알아도 영원히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리. 거기가 어딥니까? 코르도바입니다. 달은 희영청 크다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죠? 요즘 말로 슈퍼문이라고 합니다. 달이 지구를
타원형 궤도를 공전하다가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무엇이 달이 또 그때가 보름달이 뜰 경우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 보름달이 뜰 경우 평소보다 밝고 크게 보이는 현상을 슈퍼문이라고 하는데 반대 개념은 미니문 혹은 마이크로문이라고 해요. 미니문과 슈퍼문은 이 비교를 해보면요. 슈퍼문이 미니문보다는 30% 이상 더 밝고 13% 정도 더 크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하면 5연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1연과 제5연은 뭐 거의 비슷한 말로 수미상관법으로 이루어졌고요. 평원으로 바람 속으로 마른 검은 조랑말 달은 새붉은 핏빛 3년 중간만 4행 중에서 2행만 읽었습니다. 어때요? 달이 새붉은한 말보다 좀 더 강하면 시뻘건입니다. 민용특수에는 시뻘건 했는데 시뻘건보다는 그래도 새붉은 하는 게 좀 시적인 정감이 있어서 제가 슬쩍 바꿨습니다. 새붉은 핏빛 달이 핏빛이라 하는 것은 이것을 무슨 문? 블러드문이라고 합니다. 블러드문은 뭐냐?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되면 달이 어둡게 보이죠. 이것을 계기월식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붉은빛 파장이 대기권을 통과해 지구 그림자 뒤에 있는 달에 전달됩니다. 이때 달은 지구에서 볼 때 붉게 보이죠. 이것을 과학에서는 적월현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슈퍼문과 블러드문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슈퍼문과 블러드문이 동시에 발생하면 슈퍼 블러드문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를 보면 오늘이 슈퍼 블러드문이 뜬 날입니다. 이게 아주 귀하겠죠. 3년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뜬다고 합니다. 대충 3년 수개월 만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슈퍼문과 블러드문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소위 슈퍼 블러드문. 이 시가 바로 지금 떠있는 이 달이 슈퍼 블러드문인데요. 올해 2021년 5월 26일 날 슈퍼 블러드문이 떴다고 합니다. 그 앞에 언제 떴느냐? 2018년 1월 31일. 그야말로 한 3년 4개월 만에 슈퍼 블러드문이 떴는데 보통 일어나면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이 발생하면 다들 옛날 사람들은 불길한 징후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저 시인도 이 시의 시적 화자, 중세의 기사 역시 아주 불길함의 징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3년, 그 다음 볼까요? 그곳의 첨탑 위에서, 그곳은 코르도바입니다. 코르도바의 첨탑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죽음. 이 죽음이 바로 불길함의 징후 아니겠어요? 다음에 봅시다. 제 사연으로 넘어갑니다. 머나먼 길이여, 내 장골의 조랑말이여. 몇 번을 보고 내가 장골이란 말을 갖다가 생각했습니다. 장자가 훌륭하다 그 말이거든. 장하다 할 때 장자. 골은 골격할 때 골자. 뼈대 골자. 뼈 내지는 뼈대 골자거든요. 훌륭한 골격을 갖춘 말. 그러니까 튼튼함보다도 더 튼튼한 느낌을 주는 표현이 장골입니다. 사람도 장골이라고 하죠. 장골 몇 명이 아니야 여자 한 명 아니야 쫓아내지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장골, 튼튼한 골격. 내 장골의 조랑말이여. 아무리 이 장골의 조랑말이라고 해도 코르도바에 함부로 가지 못한다. 머나먼 길이여, 내 장골의 조랑말이여. 코르도바에 도착하기 전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네. 그러니까 살아서는 못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살아서는 코르도바로 못 간다. 마지막에 수미상관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하고 아마 원문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변화를 좀 줬어요. 코르도바, 멀고도 고적한 곳. 처음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머나먼 외로운 곳 했는데 멀고도 고적한 곳. 뭐 이렇게 해서 끝을 맺는데 우리는 서편 문학을 그다지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명작이고 무엇이 범작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명작의 범주에 속하는가 봐요. 우리나라 시인 정현종 이 시를 뭐 영문을 통해서 번역을 하고 무슨 해설을 붙인 적도 있었고 아까 말했던 민용태 선생이 이 시가 서편 문학 중에서 최고의 작품을 뽑는다. 뭐 개인적인 안에 의견이겠죠. 뭐 그런 안에 말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코르도바
가장 그 중심된 소재죠. 제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땅 이름, 지명입니다. 코르도바가 대체로 두 가지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의 시적 화자인 기사의 고향인가 하는 거고, 경우. 두 번째는 기사의 고향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요. 거기에 따라서 시가 조그만의 해석상의 좀 차이를 드러낼 수 있다. 먼저 기사의 고향인 경우, 그러면 고향으로 못 돌아가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걸 볼 때 만약에 기사의 고향이 코르도바 같고 살아서는 내가 고향에 가지 못한다. 항상 그 고향의 첨탑이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아주 불길한 그 징후를 안에 그 엿보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할 때 나는 성악가로 유명했던 엘리코 까루소, 규범 표기법은 카루소입니다. 엘리코 카루소를 생각합니다. 나폴리 태생의 위대한 성악가죠. 이탈리아 사람 중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 많습니다. 이주민이. 왜? 가난 때문에. 특히 나폴리는 참 가난한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래요. 나폴리 항구에서 뉴욕으로 가는 뉴욕행 배가 있었대요. 그걸 타고 이탈리아 이민자가 급증했는데, 뉴욕에는 리틀 이탈리아 마을도 생길 날 정도였다고 하죠. 이때 엘리코 가루스는 아버지가 노동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 노동을 하고 레슨비도 없이 안에 혼자 노래를 불렀는데, 하여튼 24살 때 데뷔를 합니다. 나폴리에서. 아주 참담하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 이제 고향에 돌아오나 봐라 하면서 마음 먹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했어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소속이 돼가지고 863회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백만장자가 되었고, 그를 보호자 하는 스태프만 해도 20명 넘는. 그래서 집이 없어요. 호텔이 자기 집이야. 그 호텔로 1년 내내 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했는데, 선행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회적 봉사 하는 선행도 많이 했는데, 40대 나이에 오페라 공연할 때 무대 위에 기둥이 무너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엉망염이 걸렸고, 이게 안 나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고향 돌아가나 봐다 했으니까 고향은 못 가고 고향 가까운 게 갑니다. 그 당시 미국의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늘 부르는 게 돌아오라 소렌토로. 여러분 잘 알죠? 소렌토로.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 소렌토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소렌토는 이 이탈리아 반도 여기 조금 빼쪽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절벽 위에 호텔에서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건너편을 바라보면 자기 고향 나폴리를 바라본 겁니다. 계속 이 늑만염이 낫지도 않고 더 도지면서 늑만염이 복만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열차를 전세를 내놨어요. 그래도 너무 머니까, 그 당시 20년대 30년대니까 머니까 소렌토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중간에 고향 그 나폴리가 있는데, 나폴리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기차 타고 로마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갔는데, 고향에서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 그날에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고향이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시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죽음. 그러나 죽음이 나를 기다린 것은 아니죠. 뭐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시를 볼 때 이 기사의 고향이 코르도바 같으면 나는 위대한 성악가 웨를코 가루소의 이야기가 갑자기 문득 떠올려져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코르도바가 기사의 고향이 아닌 경우, 두 번째, 그러면 뭐냐? 기사의 연인이 있는 곳이다. 중세 때 기사가 사랑하는 애인이 연인이니 하는 것은 대체로 유부녀입니다. 지체도 높습니다. 소왕국의 왕비거나 영주, 제후, 영주의 기부인이거나 귀족 부인이 보통 기사의 연인이고 애인입니다. 그러니까 중세풍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사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중세의 기사들은 지체놓고 자기가 닿을 수 없는 이상의 대상, 성적으로 사랑을 해도 내가 도저히 내가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로 인한 죽음, 이 죽음이 바로 이 시에 나오는 죽음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시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죽음,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네. 대체로 중세 이야기는 뻔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 지체 높은 기부인, 왕비, 이런 사랑, 그리고 바람도 피우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하고 짝사랑을 끝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인생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나이에 시인이 쓴 시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노년을 넘어가면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기사라고 했으니 이거 기사는 나이 들어서 그럴 때까지는 기사를 못 하나요? 기사에 관한 사랑의 이야기는 다 그 뻔한 이야기예요. 항상 젊을 때 사랑 이야기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뻔한 천편일률적입니다. 막 그런 점에서 두 번째의 경우 시의 화자가 기사인데 기사의 고향이 아니라면 그 기사가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연모하는 애인이 머무는 곳,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이 기다리는 것, 죽음이 나를 지켜보고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상하게 중세 엄류시 시인에 대해서는 사람들 참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게 좀 많이 못마땅한데, 중세는 기독교 만능주의지 않습니까? 그 예술 이런 것은 철학조차도 신학의 신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세는 문학,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팍죽은 아니라 암흑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중세의 엄류신 혹은 엄류시인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엄류시 같으면 바로 중세풍입니다. 그러면 엄류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프랑스 남부지방에 처음 엄류시가 생겨나는데 그 엄류시인을 뜨르바도르라고 합니다. 보통 연시, 아까 말한 연애시, 무훈시, 무사로서, 기사가 무사니까 공훈의 내용을 담은 시. 보통 엄류시인이라 하면 방랑시인의 개념입니다. 간단한 악기 하나 가지고 달랑 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하고 이야기를 읊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을 엄류시인이라고 하는데, 원래 남부 프랑스 지역 그쪽에서 시작인데 그걸 뜨르바드르라고 북쪽 프랑스로 가면서 그것을 뜨르베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독일에 영향을 줍니다. 독일의 민내장, 어떤 표기는 민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본 표기는 민내장이 맞는데 실제 발음은 민내장이 맞습니다. 민내장이 뭐냐면 민내가 바로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은 궁중사랑입니다. 궁중연애입니다. 궁중연애의 장, 이건 송입니다. 노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정시란 뜻인데, 이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원래는 기사였는데 뒤에는 평민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을 민내징거 혹은 민내징거라고 해요. 징거가 뭐냐? 영어로는 싱어,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가수, 사랑을 노래하는 엄류시인을 말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에도 많이 발전하고 이게 스페인 쪽으로 내려오면서 스페인에서는 이런 어떤 연애시보다는 구전서사시를 읊조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판소리처럼 이렇게 읊조리는 그런 전문 엄류시인이 있었어요. 이것을 후글라르라고 하는데, 그러나 요 기사의 노래에서 이 기사는 스페인의 후글라르보다는 남프랑스의 연애시를 노래한 뜨르바도르의 좀 개념에 가깝다 볼 수 있겠고, 이런 연시를 칸시온이라고 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칸초네라고 했어요. 이 칸시온이 샹송이 됩니다. 이 중세 엄류시가 별로 이 근대 현대 사회에 개성은 되지 못했지만 문학적으로 20세기 대중가요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샹송 잘 알지 않습니까? 샹송은 노래말을 중시한 노래입니다. 무슨 아니야, 그 사운드나 뭐 리듬 이런 것보다는 노래 속의 가사 내용을 중시하는 게 샹송이에요. 깐초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깐초네도. 그리고 남미의 그 민요시가 전부 다 중세의 엄류시를 개성한 것이다. 그게 위대한 시인이고 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미 포크송, 노벨상 받은 밥 딜런이가 영미 포크송은 이것을 중세 엄류시를 개성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나라 80년대 중후반에 시작된 소위 발라드 음악, 이 발라드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이문세와 변진섭으로 시작되어서 1990년대 조성문을 지나가지고 2000년대 여가수 이수용으로 막을 내리는, 일단락되는 한 20년간 우리 대중가요 역사의 주도 장르가 되었던 발라드도 역시 중세의 엄류시를 개성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왜 우리나라가 80년대 중반에 발라드라는 게 갑자기 뜨게 되느냐? 그 당시에 미국 팝이 우리나라를 갖다 너무 지배했거든요. 그래서 안에 라디오를 듣거나 뭘 하면 80%가 미국 팝이고 한 20%가 우리나라 대중가요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디 로퍼니, 무슨 마이클 잭슨이니, 갓 데뷔한 마드나, 이 사운드가 너무 압도적이거든. 이 사운드 가지고 우리는 한국의 대중가요는 도저히 대항할 수가 없다,
이겨낼 수 없다 해서 사운드를 넘은 노랫말에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노랫말을 중시하는 것은 중세 음유시의 개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사운드냐, 그러니까 사운드라고 하면 리듬, 박자, 비트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순수한 음악적인 특성. 그러나 노랫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적인 특성이거든요. 문학적인 특성을 강조한 대중가요는 모두가 중세 음유시다. 그리고 남미에 의한 민요시라고 하는 것. 남미에서는 바로 가수가 시인이고 시인이 가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대중가요와 관련을 시켜서 중세 음유시 내지는 음유시인과 관련해서 기사의 노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중세 음유시 내지 음유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기서 좀 덧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기를 기약하면서 감사합니다. 기사의 노래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코르도바 머나먼 외로운 곳 마른 검은 조랑말 다른 휘영청 크기만 하고 등짐에는 올리브 열매 몇낫 길은 알아도 영원히 나는 거기에 가지 못하리 평원으로 바람 속으로 마른 검은 조랑말 다른 새 붉은 핏빛 그곳의 첨탑 위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죽음 아 머나먼 길이여 아 내 장골의 조랑말이여 아 코르도바에 도착하기 전에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네 코르도바 멀고도 고적한 곳